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7월 4일 시황 뉴스 그리고 관종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뭐 시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금요일 날 이제 미 3대 증시는 다우, 나스닥, S&P 뭐 0.4, 0.8, 0.75 어쨌든 모두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눈치 보고 있었던 아무래도 그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후 시장이 무너지지 않은 걸로 보아서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델타 바이러스만 조금 수그러드는 그 상황이 펼쳐진다면 경제 정상화 이슈 탄력 받으면서 지수 견인이 지수 견인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금요일 날 한국장을 보면은 역시나 개인 매수, 외인 기관 매도였습니다. 자, 금요일날 이제 장중에 이제 중국장이 개장하고 나서 좀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건 일단 환율이 지금 1135원이었나? 약간 자꾸 올라가고 있고, 1140원을 기준으로 돌파가 나오면 조금 휘청휘청하죠. 아무튼 그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지,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지 이런 거 체크하시면 이 두 가지 노이즈만 보시다가 요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싶으면은 약간의 브레이크, 소음, 뭐 노이즈는 있을지언정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황은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확실히 시간을 갖고 뉴스를 보다 보니 조금 볼만한 뉴스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말을 빠르게 한번 그냥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여당 국민 면접 1위 이낙연이다. 이낙연 이 뉴스를 보기 전에 저는 그 남선 알미늄이 자리가 조금 괜찮다라고 봤었는데 마침 저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이낙연 하면은 남선하고 이월드 일단 이 두 개를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 6월 1일 날 요 종목이 그 토스 관련해서 시세를 보여주고 보통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거는 요 자리를 쉽게 깨지 않는 법인데 깨도 금방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다반사죠. 근데 아예 깨버리고 뭐 60선도 깨버리고 지금 장기 120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 토스로 안 갈 거라면 이낙연으로 엮여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다음 주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만약 정테마가 또 활발히 움직일 때 이낙연도 한번 이제 챙겨볼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원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테마를 빼놓을 수 없죠. 최근에 이제 윤석열 강했는데 그 장모 유죄 나오면서 살짝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최재형, 뭐 김동연 이쪽으로 수급이 막 빵빵하게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주말에는 이낙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이낙연까지 한번 체크해 보자. 그리고 이게 또 눈에 띄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대권주자 최근 대권주자 중에 주식 좌담회 이 주식인들을 의식하는 발언 액션을 보여준 건 아마 이낙연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동학농민이다 뭐다 막 이렇게 주식인들이 예전보다 정말 많아졌죠. 서점만 가도 이제 주식책이 널려 있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라디오에서 주식 그 학원 광고가 나오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이제 좀 대중화된 이 주식인들의 표를 의식하는 거라 보고 이제 앞으로 어떤 액션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남선 그리고 이월드 꼭 추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급락 호재로 4,100만원 돌파. 근데 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급락이 장기적으로도 호재인 건가요? 저는 이거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채굴이 쉬워진다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아무튼 이거는 그냥 가져온 거고 왜 가져왔냐면은 일단 바이낸스 비트가 3만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좋게 본다 라고 이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3만 5천인 것 같더라고요. 눌림 주고 돌아 나가는 모습인데 요게 만약 내일 장 시작까지도
계속 어떤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장을 시작할 때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그 관련주들 뭐 위지트, 비덴트, 뭐 위지트,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뭐 에이티넘 이런 애들이 막 크게 갭 뜨지 않으면 체크해 볼 만하다, 추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번에 IT 기업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피해 접수 수만 곳 피해. 자, 보면은 일단 차트를 먼저 돌려볼 때 저번 주 금요일 날 보안주를 볼게요. 뭐 라온, 드림, K사인, 뭐 SJ 솔루션 이런 애들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그래도 이 자리 크게 이게 어떤 하단 라인을 완전히 좌절적으로 깨버리진 않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 근데 외인들이 기가 막히게 보안주 쪽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걔네들이 뭐 랜섬웨어 들어올 거 알고 했다라는 건 사실 음모론인 것 같고, 어쨌든 뭐든 엮여서 갈 수 있죠. 뭐 CBDC가 엮이든 비트코인 보안으로 가든 뭐 이런 랜섬웨어든 뭐로든 엮여 갈 수 있으니까 보안주도 하단 돌아 나가는지 체크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단기 관심 종목에서도 얘기했는데 현대기아, 제네시스 SUV 타고 미서 질주, 뭐 역대 최고 실적, 6월 인도 판매 77% 회복세 본격화, 경기가 나아지니까 이제 자동차 판매가 잘 되는 어떤 그 소식이 전해지죠. 그래서 지켜보자고 했던 종목들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지만 뭐 두올, 덕양산업, 화신, 화신전공,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오늘 THN 같은 것도 편기 관련주로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뭐 에코플라스틱은 사실 계속 실적이랑 뭐 이런 걸로 갔는데 이재명으로 갔고, 그리고 성우 하이텍 이런 것도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다양하니까 종목은 찾으면은 편기 관련 엮여 있는 애들은 차트를 보시든 아니면 뭐 수급을 보시든 실적을 보시든 어떤 본인만의 기준을 잡고 들어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섹터입니다. 분명히 현기는. 하지만 이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 하반기 완화 전망 뭐 이런 소식도 있는데 요거는 저는 사실 반반이에요. 왜냐면은 완화 이야기가 자꾸 나왔다가 들어갔다 약간 아리까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만의 뇌피셜은 자동차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얘네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이재용 사면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돌아 나가야 반도체가 돌아 나간다 라고 보는 1인입니다. 어쨌든 요렇게, 그 다음 이제 장마, 지각 장마가 시작됐죠. 평소보다 좀 늦게 왔나 봅니다. 뭐 사실 언제 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말 7중인가? 아무튼 어쨌든 장마가 요때쯤에 항상 오죠. 이제 장마 태풍 시즌인데 뭐 제습, 뭐 창문형 에어컨 이런 종목들 한번 볼게요. 뉴스 나왔으니까. 뭐 제습으로 하면은 위닉스가 항상, 제가 요때 요 캔들 6월 11일 요 캔들 보고 얘는 급격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아니니까 여기 지금 22,000원 안 깨는지 보고 대응하면 된다 했는데 뭐 그래도 딱 그 자리 안 깨고 지금 쌍바닥 찍어줬습니다. 과연 장마 태풍 이슈로 위로 한번 가는지, 아니면 SCD나 요런 요런 파세코도 진짜 정확하게 옛날에 그려놨던 그 자리 돌아주고 딱 나가네요. 돌아주고 딱 여기서 이런 창문형 에어컨으로 보시든지 여름 테마 하나 잡는 것도 짧은 스윙이 될 것 같은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 뉴스. 델타 바이러스가 수그러들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절대 빼놓을 수 없죠.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죠. 리오프닝이 이제 뭐 여행항공, 화장품, 뭐 의류, 뭐랄까 뭐 피부 미용 등등, 그냥 기존에 눌려있던 소비들이 다 터지는 것을 보복 소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많고 많은 것 중에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인터파크 요 자리가 이제 이 5,400원 깨면은 조금 길어지는 거고, 안 깨면 튀어오를 만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그래서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조금씩 들어갔어요, 인터파크를.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 또? 말 나온 김에 어떻게 됐지 얘네들은? 참 좋은 여행 뭐 다 여행 관련이긴 한데 저는 그냥 인터파크 보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옥석을 가려야 하는 시기죠. 자, 그 다음 뉴스. 요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거 6월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석 달째 오른다. 계란 55%, 마늘 49%, 물가가 오른다. 뭐 마늘 관련주는 제가 모르겠고요. 계란 뭐 계란 가격이 오른다거나 뭐 조류 독감 뭐 이런 게 항상 걸리면은 얘가 액상 계란 관련해 가지고 시세가 나온 종목이죠. 근데 여기서 요때는 마켓컬리 그 상장 이슈였습니다. 마켓컬리에서 뭐 유정란을 팔고 있다고 마켓컬리 관련주로 갔었는데 진짜 지겨울 만큼 옆으로 기어가고 있어요. 지겨울 만큼. 이게 지금 3월부터 언제야? 3, 4, 5, 6 거의 이제 4개월이 다 돼가는데 얘야말로 이제 위든 아래든 가야 하는 그 타이밍이죠. 그래서 저는 얘가 3,800원을 깨지 않으면 진짜 강하게 한번 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란 쪽 이쪽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요 KCP들 꼭 기억하셨다가 뭐 스윙이든 단타로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수소 협의체 뉴스입니다. 수소 10개 그룹 대기업들이 다 참여한다는 거죠. 롯데, 하나, GS, 현중, 두산, 코오롱 등 뭐 이것들은 원래 있었고 현대, 뭐 SK, 포스코, 효성 얘네들이 먼저 들어갔고 얘네들이 참여 가닥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9월 출범이니까 사실 지금 여러 섹터를 살펴볼 때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이 뭐 뉴인텍, 동아화성 요런 애들 유니크도 딱 지금 이 자리 지금 진짜 지겹게 버티는 이 8,000원을 안 깨면 갈 거고 이거 깨면 팍 내려갈 거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유니크도 어쨌든 이 세 종목은 비록 9월 출범이라서 시기적으로는 어떤 스케줄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언제 튀어도 절대 이상하지 않을 자리들이다. 유니크, 동아화성, 뉴인텍 요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이제 공모가 거품 논란이 있는 이제 크래프톤 결국 10% 정도 그 공모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 뭐 자꾸 이제 상장 전에 고평가 노이즈가 있기는 한데 요게 8월 10일 상장 예정이거든요. 이 크래프톤이. 그럼 이제 크래프톤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TS 인베스트, 대성창투, 아주 아이비, 뭐 오하임도 있고, 뭐 넵튠도 있고, 넷게임즈도 있고 한데 어, 뭐, 뭐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좋아요. 근데 이게 과연 크래프톤 엮여서 갈 것들인지 아니면 이렇게 넷게임즈처럼 뭐 모바일 게임 그리고 이 영업이익 이슈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크래프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추적을 해볼 만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TS, 넵튠, 넷게임즈 그리고 뭐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크래프톤 지분은. 하지만 얘는 뭐 그 구글 스토어였나 어디서 그 게임이 1위 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엄청나게 갔으니까 약간 뭐랄까 한 타이밍 놓친 넷게임즈 아니 크래프톤으로 보기 위해선 한 타임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크래프톤 관련주도 8월 20일 지금이 7월 4일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확률 높은 스윙 섹터가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 사전 예약자 4천만 인도 출시 인기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상장 직후에 계속 간다?
라는 의견에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상장 전에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온다? 요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튼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뉴스. 이재명 뭐 이 기업 편의 대가 후원금 고발, 경찰 출석 요구, 요런 게 이제 주말에 요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호재성 뉴스로는 이제 지지율이 윤석열을 넘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장일단인 상황이죠, 지금 이재명이. 다음 주에 이제 장이 열렸을 때 이재명 관련주들을 보면은 과연 호재를 먼저 받아들이는지 악재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악재로 받아들인다 하면은 이제 최재형, 김동연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낙연 이쪽으로 정태마 수급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요. 윤석열은 당분간 잠깐 쉬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대선 출마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 뭐 자기는 대선 출마가 아닌 정치 선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때 뭐 TV에 나왔을 때 막 인터뷰 이게 질의응답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뭐 똑똑한 사람은 맞죠. 하지만 이 말 언변에 있어서 똑부러지는 모습은 각인시키지 못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쉬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이제 히토류 뉴스예요. 히토류 중국 의존도 낮춰라, 미국 히토류 공급만 재편 움직임. 뭐 미중 관련해서 히토류 빼놓을 수 없는데 뭐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반응은 크게 없는. 티플렉스가 최근에 원래 동국 RNS가 대장이었는데 엄청 오래 버티면서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티플렉스가 제일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0선 한번 깨고 올라온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네요. 최근 외인들의 수급도 좀 빵빵하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저 같으면은 여기 지금 4,500원 안 깨진다는 가정하에 눌림목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고 생각되네요. 동국 RNS는 여기 5,500원. 저는 요거 물려 있어가지고 제발 가길 바라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 뉴스는 요 정도 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금요일 날 강했던, 한국장에서 강했던 섹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국 판호 소식 관련해가지고 계속 강한 모습 나오고 있죠. 여기 지금 요 캔들 보고 나서 제가 방송에서 요거는 7만원이 어떻게 보면 러프한 기준이었지만 74,000원에서 얘를 안 깨는 모습 보여주면 위로 갈 거다 해서 저도 요날 여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뭐 적당히 털고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 고점 8만원 넘어가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뭐 내일도 간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얘가 지금 5일선 위와 꽤나 벌어져 있습니다. 5일선과. 그러면 눌림을 받아도 5일선을 밟고 한 번 정도는 더 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일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펄어비스를 하시면 되고, 요런 게 조금 불편하시다 싶으면은 이제 펄어비스가 갈 때 뭐 중국 판호 이슈 또는 코로나 때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와 줄 거라 생각되는 어떤 게임주들의 어떤 그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다른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어떻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뭐 룽투라든가 또 뭐 있을까. 근데 얘는 호가창이 조금 그래요. 되게 인위적이다라고 해야 되나?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룽투랑 뭐 액션 스퀘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종목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건자재 쪽 뭐 이재명 정책이랑 엮였으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재명이 일장일단인 상황에서 다음 주 장이 그걸 호재로 아니면 악재로 어떤 걸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장모 유죄 나오면서 최재형 관련주들 또 금요일날 강하게 나갔죠. 오픈베이스, 뭐 이루온.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재명이 악재가 나오면 이쪽으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아니 이낙연, 최재형, 김동연 꼭 보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mRNA 관련주 비롯하여 몇몇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꽤나 움직였는데 코스피가 약간 3300 저항 맞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코스닥이 1000을 넘어서 그 1000선을 지켜주고 있죠. 근데 요게 지금 이 1000을 넘어서 1000을 밟고 다시 갈 때 뭐 반도체, IT 이런 것도 좋지만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은 얘네들도 약간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들이 자리를 지켜주고 위로 튀어 오르는 것도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요일날 강했던 종목들 중에 스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주의 테마 확산 뭐 요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마지막으로 자리가 괜찮아 보이는 하단이 단단한 그런 섹터 종목들 짚어보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펄어비스 아까 말씀드렸고 카카오 게임즈 얘네들 둘이 만약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따라붙을 분들은 이런 거 따라붙으면 되고, 거기 어려우신 분들은 게임 섹터 후발주자 리스트업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룽투, 넷게임즈, 액션 스퀘어 또 뭐 있죠? 어딨지? 정리했던 것 같은데. 뭐 액션 스퀘어랑 저도 그런 것들만 몇 개 남겨놓고 다 지워놨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장마 시작이니까 아까 제습기 뭐 창문형 에어컨 보자 했는데 좋아요. 위닉스도 좋긴 한데 저는 지금 최근에 탄력을 보여줬던 SCD 그리고 이 약간 히든 히어로 느낌의 이 파세코 이 두 개가 제습기 쪽보단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5일선이 꺾인 종목이 있고, 그리고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냥 이 엔텔스가 이재명하고 엮여 있기도 하고 일단 월요일까지 단기 과열입니다. 그래서 만약 화요일이 오기 전에 이 섹터가 움직이면 이 엔텔스는 비교적 답답하겠죠. 다른 애들이 움직이면. 그러면 그때 이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그 종목들 위주로 먼저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 전까지 반응이 없다가 이 엔텔스가 단기 과열이 끝난 다음에 만약 이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뭐 5일선, 뭐 11선 부근에 있는 종목들 너나 할 거 없이 강한 모습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얘가 갭 두고 완전 주저앉았는데 그 뭐였지? 뭐였죠 얘? 계약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131억 계약 요게 아마 매출액의 30%였나? 매출액의 30%를 한 방에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 61선 위에서 시작을 해서 안 깨는지를 보고, 그리고 주말에 제가 아까 뉴스를 안 가져왔는데 LG가 뭐 카카오에 그 전장 부품 요런 거 투자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말 나온 김에 검색해 볼까요? 뭐였지? LG 뭐 투자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카카오 모빌리티에 LG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요게 1000억 원. 그러면은 카카오 모빌리티 하면은 남성이 잘 움직이죠.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실적으로 움직이고 남성이 LG 카카오 모빌리티로 등에 업고 움직이면은 자율주행 섹터가 월요일날 강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하나의 시나리오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수소 쪽은 며칠 동안 얘기한 그대로니까 이하 동문입니다. 보안 쪽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을 지켜주는 모습, 요거 깨지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금요일에 수급 일제히 들어왔다는 거, 뭐 물론 그들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체크해 볼 만한 어떤 이유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멘트 쪽도 뭐 이제 성신, 뭐 삼표, 고려, 사실 이 고려 시멘트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 취향이에요. 개인 취향. 셋 다 잘 움직일 것 같긴 해요. 누가 더 움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으로는 얘가 히든 카드로 세게 움직일 것 같고 3표가 고려보다는 잘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저의 뇌피셜을 더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말씀드렸다시피 3전이 먼저 방향성을 보여줘야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 5G도 중요한 자리는 지켜준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는 지켜줬는데 요거 만약 이 대장급 애들이 중요한 자리를 깨버리면은 얘네들도 조금은 길어지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섹터 종목 요렇게 일단 살펴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확실히 이제 일요일에는 체크할 만한 뉴스와 종목들이 조금 많아서 오늘 비교적 말을 빠르게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내용은 최대한 빠뜨리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